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면을 통해 장인의 자본인 공업자본과 장인의 생산과 소비 방식을 살펴보자. 그래요. 장인이 고용을 하죠. 고용되는 장인 근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8명을 고용한다고 했죠. 고용을 했으니 이제 급여를 줘야 되겠죠. 1년에 2,400kg의 쌀을 주죠. 한 사람당 300kg씩 준다고 했죠. 가정을. 그래요. 공업활동을 제공하고 받는 거죠. 이 공업활동은 장인에게 있어서 자본이 되는 거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장인 근로자는 활동을 거래한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간과 결합된 활동을 거래한 거예요. 이런 사실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느 쪽에서 문제를 일으키건 근로자가 문제를 일으키건 기업 소유자가 문제를 일으키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인 근로자는 가족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주방 도구를 필요로 하죠. 주방 도구 8개를 구매하죠. 쌀 단위인 화폐를 사용하죠. 8명에게 64kg의 쌀. 또 이렇게 또 장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화폐를 보면 현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오래된 나라에서 화폐를 오래전부터 발행한 나라에서 보면 그런 흔적이 보이죠. 예를 들어서 파운드는 뭔가요? 화폐 단위인데 무기를 나타내죠. 금속의 무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쌀을 화폐로 사용했잖아요. 화폐 대용으로. 근데 실물을 사용했죠. 화폐를 만들 때 이제 그 단위로 안 들어간 거죠. 최근에 화폐가 생겨서 화폐를 현 시대의 형태의 화폐를 만들어서 그런 거죠. 예전에 100g의 쌀 이렇게 화폐를 모형을 보여줬지만 좀 시장이 발전하다 보면 좀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시장이 발전하다 보면 그 쌀로 계속 거래하면서 시장이 발전했으면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발전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본을 구성해서 어떻게 되나요? 농기구 373개, 건축용 도구 230개, 주방도구 322개, 도살도구 15개 만들죠. 다 팔죠. 주방도구 1개는 자기가 쓰겠죠. 주방도구는 필요로 하니까 농기구, 건축용 도구 이런 건 필요 없지만 323개를 생산했다 해야 되죠. 도구 1개의 주방도구. 주방도구 1개는 이제 자기가 직접 소비해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농부는 장인으로부터 필요로 한 게 농기구와 주방도구죠. 주방도구 46개, 농기구는 73개죠. 원래 46가정인데 고용하는 농부들 고용한다 했죠. 고용하는 농부들이 사용할 농기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73개가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쌀을 받죠. 290kg 쌀, 368kg의 쌀.
받는 거예요. 장인은 목축업자에게 15개의 도살 도구와 1개의 주방 도구를 쌀과 교환하죠. 그래서 합해서 한 218kg의 쌀을 받죠. 근데 또 상호 거래하죠. 15kg의 소고기 12마리 닭고기 이것을 구매하고 7kg의 쌀을 주죠. 그렇게 되죠. 의류업자하고도 거래하죠. 서로 상호 거래하죠. 장인은 옷을 필요로 하고 의류업자는 가정이 있으니까 주방도구를 필요로 하겠죠. 옷을 팔고 25kg의 쌀을 받고 주방도구를 사고 8kg 쌀을 장인에게 지급하죠. 그래요. 금융업자에게서는 주방도구를 판매하죠. 가정이 있으니까 금융업자도 8kg의 쌀을 지급하죠. 서로 교환을 하는 거죠. 장인, 나 뒤에 보기로 하고, 또 건설업자하고도 거래하죠. 장인도 이제, 석조 건물을 사죠. 석조 공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 채를 사고 3,000kg의 쌀을 지불하죠. 또 판매하는 것도 있죠. 건축도구 30개, 주방도구 1개. 그리고 또 쌀을 받아요. 목축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도 주방도구 필요로 하겠죠. 120kg의 쌀을 지급하고, 장인 근로자 아까 얘기했고, 주막주인도 주방도구를 필요로 하죠. 2개라 했죠. 가정용과 주막용 이렇게 2개로 보는 게 현실적이죠. 16kg의 쌀. 상인 4,000kg의 쌀을 지급하고, 다른 동네 주민이 농부가 200명이고 가족까지 포함 1,000명이 되죠. 다 계산하면 4,000kg의 쌀을 지급하고 농기구, 주방도구, 건축도구를 일단 구매를 하죠. 다른 동네에 팔겠죠. 붙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본 게 있죠. 이건 안 봤죠. 이걸 안 봤죠. 장인 근로자, 건설업 근로자, 상업 근로자는 합쳐서 볼 수 있겠죠. 임금도 똑같으니까 1년에 300kg. 그러면 47개 주방도구를 사겠죠. 다 더하면 47명이죠. 가족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그리고 1376kg의 쌀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래요. 보겠습니다. 장인은 농기구 373개, 주방도구 322개, 건축도구 230개, 도살도구 15개를 쌀과 교환하여 각각 이렇게 주고 얻었다. 총 6,118kg의 쌀을 얻었다. 그리고 교환을 통해 지급한 쌀은 5,452kg이다. 그 자리에 남는 쌀은 666kg이 된다. 그래요. 주방도구 323개죠. 한 개는 자기가 직접 소비하니까. 322개를 교환한 건 맞죠. 한 개는 자기가 쓰니까. 그런데 장인 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쌀 250kg을 제외하면 416kg이 남는다. 석조 공장을 짓는데 3,000kg의 쌀을 사용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석조 공장을 짓지 않는 해에는 3,416kg의 쌀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석조 건물을 짓는 바람에 비축할 쌀이 거의 없는 거죠. 쌀이 적다 해서, 화폐가 적게 남았다 해서 이익이 적립맞니? 그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쌀이 남는 것과 이익과 손해는 다른 이야기이다. 3,000kg의 쌀을 사용한 대신 석조 공장을 얻었다. 그렇죠. 석조 공장이 있으니까. 그래요. 소실이 있는 건 아니죠. 3,000kg에 해당하는 석조 공장이 있으니까. 따라서 석조 공장을 얻는 시점에는 이익과 손해는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좀 되고. 석조 공장의 수명은 30년이라고 했으니 1년간
사용하면 100kg의 쌀을 사용한 셈이 된다. 그렇죠. 30년을 잡 가정을 1년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동안 100kg의 쌀을 사용한 것과 같은 것이 되죠. 가치가 줄었으니까. 석조 공장의 수명은 30년이라고 하였으니 그렇죠. 따라서 장인의 이건 가족이 소비한 250kg의 쌀을 더해 3,566kg의 쌀이 된다. 소득이죠. 순소득. 그 중에서 이제 소비한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냐면 더해줘야 되는 거죠. 하여간 장인의 경우 비축한 쌀이 없더라도 석조 공장을 치울 수 있으니 금융업자에게 쌀을 대여받을 이유는 없다. 그렇죠.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도 석조 공장을 살 수 있죠. 이 도면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다음 해부터는 3,416kg의 쌀을 비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요. 3,000kg의 쌀이 더해져야 되니까 그렇죠. 더 이상 석조 건물을 교환하는 데 쓰지 않죠. 이제 석조 공장을 확장하게 되면 또 달라지는 거죠. 사업이 잘 돼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이렇죠. 장인은 373개의 농기구, 322개의 주방도구, 230개의 건축도구, 15개 도살도구를 생산했지만 주방도구 1개만 사용한다. 그렇잖아요. 그럼 무엇을 위한 생산인가요? 교환을 위한 생산인 거죠. 다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생산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장인은 교환, 즉 판매를 위해 생산하지 직접 소비하기 위해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목축업자도 마찬가지죠. 소고기 15kg 소비하죠, 직접. 근데 5,070kg 생산하잖아요. 닭도 어떤가? 12마리만 소비하는데 4,059마리를 생산하죠. 그러면 목축업자 역시 뭔가요? 교환, 즉 판매를 위해서 생산하는 거죠. 직접 소비를 위해 생산하는 게 아니죠. 그래요. 농사를 짓는다 해서 자급자족을 위해 생산한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다 해서 자급자족을 위해 생산한다.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산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비중을 또 무엇을 하는데 또 비중을 봐야 되는 거죠. 섞여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생산하는 거 자기가 조금이라도 소비할 경우. 다음에는 도면을 통해 의료업 자본과 의료업자의 생산과 소비 방식을 살펴보자. 보겠습니다. 의료업자는 가족이 3명이라 했죠. 남편이 죽고 2자녀가 있다 했죠. 150kg의 쌀을 소비하죠. 근데 의료업자는 옷을 생산하지 않잖아요. 농부가 지은 쌀을 소비하고 있죠. 어떻게 소비하나요? 옷을 팔아서. 또 9kg 소고기 7마리 닭고기를 소비하고 있죠. 자기가 소고기 닭고기를 생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옷을 팔아서 얻은 거죠. 아래 위 세 벌의 옷. 이제 쌀로 계산하면 15kg의 쌀이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료업자는 이제 옷을 만들어서 팔아서 자기 또 살아가고 그러겠죠. 의료업 자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혼자서 못하니까 의료업 근로자로부터 공업활동을 제공받죠. 공짜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죠. 800kg의 쌀을 주는 거예요. 100kg의 쌀로 고용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본을 만들어서 생산도구 플러스 토지 플러스 본인 공업활동 플러스 지금
공업활동. 건물도 뭐 생산 도구에 포함되죠. 넓게 보면 뭐 토지도 작업 도구에 포함되죠. 그래요. 그 의료 자본을 만들어서 1700벌의 옷을 생산하죠. 3벌은 자기가 소비하고 1697벌은 팔겠죠. 다 더해보면 나오겠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의료업자 아래 위 각각 230벌을 제공한다. 농부에게 1150kg의 쌀을 얻죠. 상인에게는 또 별도로 거래를 하죠. 나중에 보고 장인과 거래를 하죠. 상호 거래하죠. 주방도구를 한 개를 구매하고 가정이 있으니까 8kg의 쌀을 지급하고, 장인은 또 가족이 5명이니까 아래 위 각각 5벌의 옷을 구매하고 25kg의 쌀을 지급하죠. 목축업자에게는 5벌의 옷을 판매하고 25kg의 쌀을 받고, 또 이제 9kg의 소고기 7마리 닭고기를 사서 16kg의 쌀을 얻죠. 세 가족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알아요. 또 의료 근로자하고도 거래하죠. 아까 얘기했고, 또 의료 근로자가 또 의료업자에게 또 40kg의 쌀을 지급해야 되죠. 옷을 입으려면 공짜로 받지 못하는 이상. 원칙대로 해놓은 거죠. 금융업자에게는 어떤가요? 아래 위 각각 5벌의 옷을 지급하죠. 가족이 5명이 25kg의 쌀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요. 또 의료업자는 근로자들이 쭉 아까 얘기했죠. 275벌의 옷과 1375kg의 쌀을 교환하겠죠. 계산하면 그렇죠. 건설업자 100평대 석조 공장을 짓겠죠. 계산해보면 수익이 아주 커요. 안 지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넣었어요. 3000kg의 쌀을 지급하고, 또 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것도 있죠. 옷 5벌의 옷을 구매하고 25kg의 쌀을 얻죠. 목축업자 근로자 사죠. 총 가족까지 포함 75명이죠. 75벌의 옷을 아래 위 각각 구매하고 375kg의 쌀을 지급하죠. 근로자 마구간지기 33명이죠. 33벌의 옷을 받고 165kg의 쌀을 지급하죠. 그래요. 집안일 도우미, 가사 도우미 아래 위 14벌의 옷을 구매하고 70kg의 쌀을 지급하죠. 근로자 1 고용된 농민 17명이죠. 아래 위 27벌의 옷을 지급하고 35kg의 쌀을 근로자가 의료업자에게 지급해요. 보겠습니다. 의료업자는 아래 위 각각 1700벌의 옷을 생산하여 1697벌의 옷을 쌀과 교환하고 3벌의 옷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소비한다. 1697벌의 옷을 쌀과 교환함으로써 8485kg의 쌀을 얻는다.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인건비와 속조공장을 포함하여 교환에 사용된 쌀은 3824kg입니다. 그리하여 남는 쌀은 4661kg입니다. 굉장히 많이 남죠. 앞에 전제를 100kg이라 해서 그렇지, 이제 이렇게 큰 수익을 낸다는 사실을 알면 의료 근로자들이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수익 나는 회사는 인건비가 높아지죠. 좋은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쓸 일이 있으면 300kg이라 적는 게 맞겠죠. 첫 해니까 몰라서 그랬다 치고. 그래요. 그런데 의료업자 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쌀 150kg을 제외하면 4511kg이 남는다. 석조 공장을 짓는데 3000kg의 쌀을 사용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석조 공장을 짓지 않는 해에는 훨씬 많은 양의 416kg의 쌀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월급을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8명이니까 한 1600kg부터 빼면 되죠. 그래도 크죠.
쌀이 남는 것과 이익과 손해는 다른 것이다. 똑같죠. 3,000kg의 쌀을 사용한 대신 석조 공장을 얻었다. 따라서 이익과 손해는 없다. 석조 공장의 수명은 30년이라고 하였으니 1년간 사용하면 100kg의 쌀을 사용한 셈이 된다. 따라서 의류업자의 이익은 가족이 소비한 150kg 쌀을 더해 7,466kg의 쌀이 된다. 그래요. 하여간 의류업자의 경우 비축한 쌀이 없더라도 석조 공장을 지을 수 있으니 금융업자에게 쌀을 대여받을 이유는 없다. 하여간 석조 공장을 구매했더라도 4,511kg의 쌀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제 금융업자에게 비축하겠죠. 여기 표시 안 했는데 표시하는 게 맞겠죠. 의류업자는 1,700불에 생산하지만 세 벌의 옷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소비한다. 따라서 의류업자는 교환, 즉 판매를 위해 생산하지 직접 소비하기 위해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는 도면을 통해 의류업 자본과 의류업자의 생산과 소비 방식을 살펴보자. 의류업자와 장인과 어떤가요? 거의 비슷하죠. 같은 업종인 공업에 종사해서 그런 거죠. 그래요. 대부분의 필요한 것, 식량, 우복, 먹거리 다 자기가 생산하지 않죠. 의료업자도 그렇고 그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요. 비슷하니까 뭐 지루할 수는 있는데 언급한 내용은 지루하더라도 다 다루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아주 뭐 그 주먹 같은 건 다룰 필요 없겠죠. 뭐 굳이 어느 정도 비중 있는 건 다 다루어야지 살펴보는데 허점이 안 생기겠죠. 허점이 생기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사상보다 다 다루는 게 좋아요. 너무 방대해지니까 그렇지.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